벨라입니다. 大家好. 오하이오. 이제 여러분 벌써 이제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 말하지만 사실 이맘때 되면 좀 마음 한구석이 좀 답답하고 또 무거워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최근 국민일보 기사에 29일자로 4월 29일자로요.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실렸는데요. 미국의 Z세대 중 무려 40% 정도가 가족과 연락을 끊는 No Contact을 선택했다는 내용인데요. No Contact. 이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말로는 절연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왜 이렇게 그들은 가장 가까워야 할 혈연 관계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는지, 또 오늘은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점점 많이 봐왔거든요. 가족과 또 절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기사에 따르면요. 미국 청년층 사이에서 가족과의 절연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닌데, 과거에는 가족이니까 그냥 참아야지가 이제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를 파괴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뭐 굳은 살이나 티눈이 생겨가지고 계속 이제 아픈 것처럼 마음도 계속 반복적인, 타인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인 상처를 받으면 되게 마찰이 많이 심하잖아요. 그럼 너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또 어떨 때는 목소리 듣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될 때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꾸역꾸역 또 많이 참아와서 또 때 되면 만나고 연락하고 또 의무적으로 또 가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가족들이 행해지는, 또 남모르게 행해지는 가스라이팅, 어른들하고 또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정서적 학대, 또 잘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되게 학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또 너무 잘해주는데 또 너무 간섭을 또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너무 무관심한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좀 넘어설 때 Z세대들은 생존을 위해서 거리를 이제 두게 되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요. 저는 이제 요즘에 스레드라는 새로운 그런 인스타그램과 똑같은 그런 SNS를 보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가족인데도 뭐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정서적 학대를 했고, 또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 사이의 문제, 특히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 엄마가 나한테 너는 어떻게 아빠를 보면서 아빠를 붙잡지도 않고 그렇게 가만히 있냐 그러면서 애한테 오히려 화풀이를 하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엄마한테 받았던 상처들을 얘기하면서 점점 가족과의 사이를 이제 멀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봐왔는데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가족이라도 특히 부모님하고 잘 맞는 분도 계시지만 안 맞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직도 가부장적인 분도 많이 계시고요. 딸이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 키웠으니까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니? 자식인데. 이렇게 자식한테 끊임없이 요구하는 분도 있고요.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부모가 할 일도 있고 자녀가 할 일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케어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한테 못한다고 이제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무관심 방치하는 경우, 그냥 돈으로만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들 사이에서도 편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이에서도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칭찬받기도 하고, 또 불만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그런 과정 환경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이 봐 왔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고객님들 중에도 청소년기에 그런 가장들을 많이 겪어 가지고 지금 성년이 됐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담담해하는 걸 봤을 때 '가족끼리 정말 상처를 주고 많이 받는 사이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그분들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인연을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가족이라도 인연을 끊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이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인제 이렇게 한다는 거가 많다는 건데, 이제 안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전화도 안 하고요. SNS도 아니고 단톡방도 있으면 단톡방에서도 아예 나가 버리면서 인제 차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인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제 나름의 방어 기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친척들 중에 제가 꼭 감정 쓰레기통 마냥 저한테 항상 하소연만 하고 너무 불편한 얘기만 하고 계속 그렇게 들어 줬던 친척분이 있어요. 그때 너무 인제 제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저만 만날 때는, 그분을 만날 때는 항상 저는 그렇게 나쁜 얘기만 들어 줘야 했던, 내 힘듦을 전혀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정말 지쳐 가지고 나중에는 연락도 끊어 주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노 컨택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싫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마음을 다치고 싶지 않고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자신을 쪼끔 보호하고 사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 내린 결단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오히려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가족처럼 이렇게 올가매고 나를 목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정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좀 우리는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럴 때가 있으면 저는 또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고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또 형제 간에도 사실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 형제들 사이에서도 또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고요. 또 부모님 사이에서도 약간 미묘함이 차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지가 않아요. 또 사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도 내 감정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오랜만에 만났던 가족에 의해서 또 가족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을 때는 쪼끔 거리를 두는 게 맞고 한동안 안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만약에 불편한 가족이 있다면 저는 '거리를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절대로 인제 죄책감 가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또 나를 지키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바쁘다고 하고 그냥 피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경계선을 쪼끔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 할 일, 내 몫을 다했으면 그냥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어느 정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그 경계선을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정말 누구한테 털어놓기도 힘들고 또 친구한테 또 이런 얘기 다 털어놓기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쪼끔 마음을 털어놓고 또 마음의 또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혼자 해결하기 힘들 때는 뭐 그냥 동네 수다보다는 전문가 도움이 정말 삶에 있어서 도움될 수도 있고요. 또 솔루션을 또 제공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꼭 한번 마음의 상처, 마음의 흉터를 전문가의 손길로 한번 다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편하면 가족도 끊는다는 말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 속에는 행복해지고 나도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가정의 달에는요, 무조건적인 화합보다는 서로 간의 거리를 조금 존중해 주시고
또 건강한 가족이 되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한 5월이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都今天快乐，再见，谢谢，감사합니다.